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교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움직임입니다. 불순한 정치 움직임입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PPT 열어주세요. 예.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말은 좋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도 포괄적이 들어가죠.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여튼 포괄적 들어가면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라고. 굉장히 쉽죠. 포괄적이 들어갔다면 하여튼 그겁니다. 그겁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설명은 안 하겠어요. 동성애는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성교육도 주장하는 게 동성애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차별받고 뭐 막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담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016년 자료가 최신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현재 사건 처리 현황 지난 15년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진정한 건이 대한민국에 23,407건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동성애 혹은 뭐 소아성애 뭐 등등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걸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요. 성적 지향에 관련돼서 나 차별받았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15년 동안 진정된 건은 81건으로 전체의 0.3%였습니다. 0.3%.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81건도 국가인권위원회 접수가 되면 판단을 해서 진짜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발이 됩니다. 고발은 어디다 하냐면은 경찰이나 검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을 바로 해버려요. 사법 처리가 필요하면은 혹은 징계를 바로 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뭐 해당 학교겠죠. 예를 들면은 혹은 뭐 해당 기관이겠죠. 바로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성적 지향 관련 차별 진정 중에 고발 및 징계 권고가 난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몇 건이요? 0건. 15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차별했다고 포괄적 성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정치교육을 시키려고 그래? 아니 0건이에요. 0건.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 학생들을 차별했어요? 언제? 수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그러면은 정말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애인들도 있고 학교에 보면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이 어려운 뭐 외국인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이민 가정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리고 무슬림을 믿었다가 한국에 어떻게 되고 난민 같은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어떡하냐? 그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학교도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학교라고 법 적용 안 됩니까?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누구 때려도 됩니까? 아니잖아. 때리면 폭행으로 처벌받잖아요. 대한민국 법이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 그런데 현재 일부 불순한 정치권이 만들라는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교육도 포괄적 성교육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먼저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습니다. 남녀가 차별하면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법.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라고 임신하고 출산하니까 고용에 불이익 주면 안 되니까 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장애인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절대 장애인 차별 못합니다. 그리고 연세 있다고 나이 들었다고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 차별금지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장애인, 노인, 임산부까지 묶어서 한 번 더 차별금지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이런 분들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은 또 장애인 복지법이 추가로 있죠.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있죠. 청소년들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청소년 보호법 있죠.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 차별 못합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적법, 문화다양성법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법만 5개가 있어요. 5개가.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과 있다고 차별하면 어떡하냐? 전과 있다고 차별 못합니다. 18번 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전과자 차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하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정의당이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에 쭉 있습니다. 뭐 성별, 종교, 나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 개개의 사유들이 요 법에 의해서 하나씩 다 지워집니다. 사실은 다 지워지는 거 이미 개별적으로 법이 따로 있으니까 다 지우고 나면 딱 3개만 남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한 거예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지우면은 딱 3개 남아요. 첫 번째가 뭐냐?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 성적 지향. 예, 성적 지향 여기 있죠.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이 학교 성적을 지향하자, 성적을 높여보자 그런 뜻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쉽게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남느냐? 종교가 남습니다. 종교 차별금지법은 없잖아요. 종교가 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사상이 남습니다. 사상. 예, 사상. 여기 어디? 사상 여기 있어요. 사상. 3가지가 남았어요. 첫 번째 성적 지향,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사상. 자, 그럼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성적 지향 이겁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다라는 의학적 사실을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꾸 왜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고 기분 나쁜 말을 해? 나 기분 나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고 저한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엄청난 벌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그단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이 대상이 됐던 종교가 대표적으로 이단입니다. 이단. 신천지.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교주로 섬기고 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앞만 봐도 난 이만희 씨가 하나님 같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만희 씨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그런 거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소송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제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돈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사상입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종북 사상. 저는 절대 주체 사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북한이 사는 꼴을 봐. 그럼 주체 사상이 좋으면 그러고 살겠어? 나는 반대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체 사상을 너무 믿고 김일성을 막 민족의 태양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이런 말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저를 고발합니다. 그럼 나보고 돈을 물어주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아니, 동성애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단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주체 사상 내가 반대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는요, 차별이 아니고 건전한 사상의 경쟁이죠. 사상의 경쟁.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나라 최고 사회적 합의 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입니다. 그렇죠? 서로 의견이 틀리면 법원에 갔다가 2심 갔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아니면 헌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정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 기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미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학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바라는 성적 만족행위이다. 즉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비정상적 성행위다라고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헌재 판결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 바로 생깁니다. 그렇죠? 동성애를 비판했다고? 이게 뭐야? 한국 사회가 헌정 질서에 따라서 세워진 법치국가인데 헌법재판소만을 내가 했다고 내가 무슨 뭐 동성애 차별했다고 나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노호키가 헌법재판소 소장 하면 되지. 대통령도 하고 혼자 다 하라고 그래. 헌법재판소는 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 아니,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다고? 여러분, 아니, 이게 헌재 판결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틀림없이 포괄적 성교육, 뭐 젠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과 제도를 바꿔서 전체주의로 가려는 게 문제야. 전체주의로.
전체주의로 가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교육계로 들어온 게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포괄적 성교육. 왜 교육계로 들어왔을까요? 법은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300명의 의원 중에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국회는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교육계는 교육감이 바꾸면 다 돼 그냥. 견제 절차가 없어. 교육감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부터 포괄적 성교육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번 나가봐.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밑바닥에서 교육계에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노욱희 교육감이 선생님 올해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정당에 들어가서 민노당, 뭐 노동당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울산시장도 나오셨고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교육계를 뒤집어놓으면 안 되지. 교육은 정치 중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꼴통보수 뭐 그런 정치사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복장을 봐봐. 내가 무슨 보수야. 내 진보잖아. 옷차림을 봐봐. 이 진보지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전체주의를 하니까 내가 시민으로서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반대기를 말하는데 김작 소장 강의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무슨 꼴통보수 취급을 하더라고. 꼴통보수를. 내가 무슨 꼴통보수야. 꼴통보수는. 자 그런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소가 일단 국가인권위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과징금 처분을 내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경찰관님 형사들께서 사건을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한 다음에 법원으로 넘깁니다. 법원으로 넘겨서 이제 검찰을 통과해서 법원까지 가는 거죠. 법원으로 넘겨서 판결은 제3자가 하게 돼 있어요. 제3자가. 만약에 경찰이 판결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검사가 판결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경찰 무서워가지고 얼굴이랑 똑바로 보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경찰이랑 개인적으로 무슨 악연이 있다고 너 올라 봐. 나한테 조사 좀 받아. 해가지고 대충 뭐 하다 보면 너 1년 징역.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찰에 물론 조사권은 있지만 판결은 제3기관에 가서 객관적으로 판사님이 하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 문제가 뭐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은 인권위에서 과징금 3천만 원을 물려버립니다. 자기들 재량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권위원회 무서워가지고 인권위원회 심기를 건드리는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이 인권위원회 하는 거 보니까 영 멍멍당해가지고 인권위원장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이 선생님 손 좀 봐줘야겠네. 그간 교육한 거 혹시 뭐 강의한 거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야 동성애 하면 얘는 에이즈 걸리니까 동성애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이 한마디 한 거 딱 잡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조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처분을 내려버리면 3천만 원 우리가 어딨어. 그런 시대가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이 너무 처분 권한을 갖는 거는 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교육감이 정책도 짜는데 정책도 짜고 자기가 처벌도 하겠다고? 이런 법이 어딨어? 오히려 권한을 축소를 시켜야 되죠. 축소를.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도 벌이고 과징금 처분도 내리니까 그간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판결은 나 있어. 이미 나 있어. 방향은 나 있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4, 5, 6을 말씀드린 거예요. 4번, 6번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라고 다 기독교 신앙이 깊은 학생들이 다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기독교 정신은 설립이 됐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 해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 학생 중에 한 남학생이 좀 특이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이 학생이 다자성애를 합니다. 다자성애가 뭐냐면은 한동대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자취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이 여학생 둘을 데리고 삽니다. 물론 건전하게 하숙집 생활을 하면 상관이 없지. 옛날에 뭐 새 남자 새 여자가 그런 시트콤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남학생 하나가 같은 학교 여학생 둘이를 부인이라고 그러나 애인이라고 그러나 동거 생활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1대2로.
3명이.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그러고 살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 남학생이 갑자기 한동대학교에다가 다자성애 이거를 포스터를 붙이면서 인권 세미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자성애한 경험을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겠다. 해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다 나와 함께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또 다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를 불러다가 야 우리가 기독교 학교라고 동성애 안 하는 나라 법이 어디냐? 우리 동성애 해보자.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 얘기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강사가 서울에서 또 유명한 여학생 하나 오는데 젊은 여성이죠. 이 여성은 스스로 성노동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매매 여성이에요. 그런데 성노동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도 인권이니까 성매매를 마음껏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성매매 좋다. 해보자. 다자성애 이거 해보자. 동성애 해보자. 이러고 세미나 뭐 축제를 연다는데 허락할 수 있겠어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강의실 우리 너한테 못 빌려준다. 그러니까 제발 딴 데 가서 좀 해라. 학교 밖에 가서 하든지 우리 학교 강의실을 못 빌려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신의 학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합니다. 아니 다자성애도 인권이고 동성애도 인권이고 성매매도 인권인데 왜 못하게 하냐. 나를 여기서 우리 세미나도 하고 축제도 하고 아주 운동을 한번 벌여보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기독교가 아니라도 학생이 다자성애하겠다 동성애하겠다 성매매하겠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찬성해야 돼요? 당연히 찬성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판결이 어떻게 됐냐? 아이고 교내 강연에 불허한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시정권고가. 이게 무슨 인권 침해야. 교권 침해다. 내가 볼 때 교권 침해. 그럼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 도대체 애들한테.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기서도 학생 하나가 희한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학교에다 갑자기 신청서를 내는데 자기가 동성애 동성혼 영화제를 하겠다는 거 학교에서.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무슨 동성애 동성혼 영화제를 합니까? 하려면은 소극장 빌려서 하든지 요새 이런 강당 같은 데 빌려주는 데 많이 있으니까 나가서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하겠다니까 이건 의도 자체가 깨겠다는 거죠. 학교를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야 안 된다. 못하겠다. 우리 못 빌려준다. 하니까 그 길로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동성애 영화제 교내 불허는 차별이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또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판결은 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법에서는 3천만 원 과징금 물리는 조항이 없다는 것 뿐이었어요. 이제 포괄적 차별급여 통과되면은 요게 플러스 3천만 원 과징금이 이제 붙는 거죠, 이제.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장선생님 계시고 또 선생님 계시잖아요. 학생 하나가 선생님 다자성애 저는 1대1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한 3명이랑 해야겠거든요. 그게 인권이잖아요. 동성애도 좀 해봐야겠어요. 성매매도 해야죠. 우리 학교에서 나 그거 축제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이놈아 어떻게 그거를 하려고 그래 학교에서 네 고등학생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권위원회 바로 갑니다. 바로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인권을 침해한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인권 침해다. 혐오 세력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시정 권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 법이 통과되면은 3천만 원 물립니다. 그 선생님한테. 응? 그럼 여러분 3천만 원 물 거예요? 아니면은 허락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 나는 그 기독교의 순교자 정신이야. 나는 바른 교육을 내 순교자 3천만 원 나 그냥 낼 거야. 그래도 못해. 나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무한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불허를 합니까? 이게 울산 교육계의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냥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냥 들어온 거. 4번이 뭐냐.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대학교입니다. 신학대학교가 뭐 한답니까? 목사님 만든 데가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님을 뽑는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뽑는다라고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신학대학교가 목사님 만든 학교인데 기독교인들을 교수로 뽑아야지 남아교, 불교, 이슬람을 교수로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만드는 학교 기독교 신학대학교가 이슬람이 가르쳐? 목사 될 사람을? 그런데 누가 이거를 또 국가인권의 차별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수, 교직원, 기독교인 지원 자격은 차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돼야지 좀 뭐 우리 같이 한다. 아니 기독교 신학대학교에서 어떻게 남아교를 교수님으로 뽑아? 이슬람 교수님 뽑아? 아유 나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벌써 이게 나오잖아요. 안녕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벌써 국가인권위는요 이제 5분 남았으니까 5분 동안 싹 마저 할게요. 국가인권위는 벌써 성별이다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리하기로 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법안의 의미까지 2006년도에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남녀 말고 제3의 성도 인정, 성소수자 포용해가지고 인권이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 쉽게 말하면은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리되지 않은 성별까지 다 이미 기입이 되는 게 인권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 여자 혹은 어떤 동성애자죠. 동성애자는 남자인데 자기가 사실 신체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뭐 제3의 성이다 동그라미 치면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자, 제가 여자에 대해서 제가 남자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죠? 처벌받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받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랑 똑같이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처벌한다는 거. 아니 동성애가 에이즈 주된 감염 겪는데 그러니까 나쁘지. 이런 말 하면은 당신 여자 나쁘라고 말한 거랑 똑같거든요. 당신은 성차별을 어겼어. 성차별을 했어. 당신은 벌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이미 인권에는 다 그렇게 가 있어. 가 있어. 이분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읽어줄게요.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면서 국가인권의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포괄적 성교육 혹은 포괄적 차별도 통과가 안 됐으니까 하는 거지. 저 여기 부르시면요. 3천만 원 계속 우리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강의를 포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 국가는 계속 물리는데 하나 다행은 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하나 다행이라고 여기는 거는 내 절반, 교총 절반. 그거 하나는 좋아. 사회적인 절반씩 내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 교총이 1,500만 원씩 계속 물리면 여러분 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1년 예산 1,500만 원 안 되잖아 우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 반복부가 무슨 수로 해?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뜻하는 거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부정하면 포괄적 성교육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부정하면은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은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그리고 이분은 중앙대 법대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기고를 했는데 가령 의과대학 교수가 이거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보건 선생님. 그렇죠?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는 경우 교수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징벌 배상이나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자,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 들어갈게요. 민사 배상 조항이 51조인데 이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아까 국가인권의 3천만 원 과징금은 사실 세발의 피해요. 이거는 뭐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민사 배상 조항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동성애 다수가 강의 동영상을 조회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라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총에서 이렇게 강의한 거를 유튜브를 통해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어떤 동성애자가 내가 교총의 염한섭 원장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동성애자로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 그래서 나는 염한섭 원장한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소송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배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최소가 500만 원. 그런데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법과 달리
차별금지법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감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교총 강의를 듣고 어떤 동성애자가 염한선 원장 강의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소송해야겠다. 최소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법 체계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 영수증을 끊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CCTV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내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제 강의를 듣고 동성애자가 염한선 원장의 강의 때문에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서 최소 500만 원 받아야겠다 해서 소송에 들어오면은 이 동성애자가 염한선 원장의 강의를 듣고 조금도 정신적으로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조금도 기분 나쁜 게 없었다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고 시켜요. 저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입증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 기분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 기분도 모르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집단소송을 합니다. 집단소송을. 동성애단체가 1000명 고소인단을 확보한 다음에 소송인단 확보한 다음에 단체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최소가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소송 들어오면 제가 물어줄 돈이 50억. 다행으로 교총 강의니까 교총 25억, 나 25억. 그런데 재판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에 딱 이거를 재판을 쳐내야 되잖아요. 쳐내려면은 방법이 뭐냐? 이 1000명의 한 명 한 명의 기분이 교총 강의를 듣고 기분에 전혀 나쁨이 없었다는 것을 저와 회장님이 입증을 해야 돼. 1000명 기분을 우리가 무슨 수로 기분을 입증합니까? 무슨 수로. 이건 뭐냐면요. 무조건 500만 원 물어주게 되는 법입니다. 물어주게 되는 법. 대한민국 법 체계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2배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요. 최소 배상금은 500만 원인데 2배, 5배는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자가 교총의 염한선 원장 강의를 듣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주일 동안 장사를 잘 못했다.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장사 손해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5배인 5천만 원을 받아야겠다. 5천만 원 손에 들어온다는 거, 5천만 원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되고, 2번째,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 플러스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한 건 아니다.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제가 입증해야 돼, 제가. 내가 무슨 수로 입증해? 내가 무슨 수로 입증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5천만 원 물어주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북한에다 있는 법이죠. 북한에다. 북한은 김정은 비판하면은 바로 처벌을 받고 아오지 탄광에 끌려갑니다. 대한민국은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 의견 가진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동성애 독재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돼? 동성애자가 이순신 장군처럼 대한민국을 구했나?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내가 인정. 이순신 장군 비판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동성애자가 그렇게 했어? 한국 근대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동성애자가 무슨 역할을 했어? 경제 부흥에 무슨 역할을 했어? 인재여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일어서니까 인재 자기들이 여기다 깃발 꽂고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고? 나는 싫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독재 세상에 내가 못 살아. 내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세상은 악인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망한다라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울산이 망하는 게 노키 때문에 망할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망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선생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침묵이 죄입니다. 침묵이 죄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를 꼭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기에 포괄적 성교육 문제점 계속 고발하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하고 동성애 행위에 대한 문제점 고발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못한 얘기는 여기 다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맞서는 다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